블림버거 TV. 오늘이 뭐 몇째 차죠? 예, 하여튼 네 번째인가 그렇죠. 어제 16일이었잖아요. 어제. 예,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어요. 드디어 이게 25차 열려갖고 무슨 얘기가 오갔냐?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대충 말씀드렸죠. 아시아나항공, 저 골칫덩어리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어쨌을까?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죠. 아예 그냥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뭘 발표했냐면은, 일단 그거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8천억, 8억도 아니고 8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이 8천억은 뭐다? 국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8천억을 둘로 쪼개서 투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진칼이 유상증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3자 배정이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에다가 5천억을 투자하고요. 이와는 또 별도로 3천억을 갖다가 한진칼이 발행하는, 앞으로 발행하게 될 교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사채. 요거는 영어로 줄여서 EB,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CB, 즉, 전환사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EB, 이거는 좀 생소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교환사채, 사채라는 말이 붙었어요. 뭐야, 빚을 낸다 이거예요. 땡빚을 낸다. 그래서 채권을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 그러는데,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근데 앞에 교환이 붙었어. 이건 뭐야? 내가 이걸 발행하면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거는, 즉, 이 발행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약속한 시점까지 이 발행한 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은 대신에 뭘래요? 다른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이렇게 더듬냐?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됐냐?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그런 사채다. 그래서 만약에 일종의 담보죠, 담보.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 교환사채에다가 3천억을 또 꼬라박는다. 그래서 토탈 유상증자 플러스 교환사채. 그래갖고 8천억을 여기다가 띠리 박는다. 한진칼에다. 그러면 한진칼 입장에서는 8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8천억을 어떡하냐? 이걸 또 빌려줘요. 대여한다고 하죠. 어디다가? 자기 자식 회사인, 자회사인 대한항공에다가 8천억을 그대로 빌려줍니다. 이거 왜 빌려준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하는 데다 써. 그래갖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로 또 끝이냐. 대한항공도 곧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하면 여기다가 약 한 7천억 정도를 또 때려박어. 한진칼이. 그러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다가 총 8천억을 빌려줘. 유상증자에다 7천억 쏟아부 약 1조 5천억을 또 뒤따 들이박는 겁니다. 대한항공에다. 그럼 또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야. 대한항공이 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조 5천억 정도가 또 들어왔잖아요. 어디로부터? 한진칼로부터. 그러면 1조 5천억을 또 어디다 갖다 쓰냐?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삽니다. 거기 주식 사는 데 써. 그래서 지분을 취득을 해줘. 그리고 1조 5천억만 또 쳐들이냐? 그게 아니야. 또 3천억을 추가로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또 뒤따 들이박어. 이 3천억은 또 어떻게 현금으로 들이박냐? 그게 아니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채에다가 또 3천억을 들여갖고 영구채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영구채가 또 뭘까? 영구 없다. 그 영구채가 아니고요. 채권의 줄임말. 영구적인 채권이다. 영구적인. 무슨 얘기냐? 채권은 채권인데요. 채권이 아닌 게야, 이게. 그래서 요거를 회계 용어로는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기업이 어떤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빚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1조 어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권이 다 팔려버렸네? 예? 대박난 게 아니죠, 사실은. 다 팔려버렸네? 그러면은
회계상 이게 부채로 잡힌다는 거예요. 부채로. 근데 영구채는 그게 아니다. 뭐 1조가 다 팔리든 2조가 다 팔리든 부채로 안 잡힌다. 그래서 왜? 만기가요. 만기가 채권마다 만기가 있잖아요. 너 이때까지만 갚어. 이건데 만기가 더럽게 길어. 기본이 30년, 50년짜리예요. 그리고 어떤 건 심지어 100년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만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본으로 잡힌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 그 4단계가 드디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한다. 둘을 하나로 합친다. 이게 끝! 디 엔딩.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어제 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게 뭐냐? 이상하다. 뭐가? 아니, 산업은행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천억을 띠리 부어가지고 한진칼에다 돈을 넣었는데, 그럼 한진칼은 이걸 그대로 8천억 돈 들어온 걸 그대로 대한항공에다가 또 들이받고, 대한항공은 요 돈을 또 받아다가 아시아나항공을 산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산업은행이 8천억을 한진칼에다 쏘지 말고 다이렉트로다가 대한항공에다 직접 8천억을 투입하면 되지. 왜 굳이 한진칼을 거쳐서 이렇게 가냐? 무슨 그 통행세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이상하잖아요. 저는 말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음모론의 일종인데요. 제가 평소에 음모론 굉장히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사람이지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들으시면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저 잡혀갈지도 몰라. 예? 첫 번째 음모론 뭐냐? 한진칼이 아시죠? 한진그룹의 무슨 회사예요?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 하는 일도 없어. 개뿔 브랜드 사용료나 받아먹고 있고 부동산 임대해갖고 임대료나 받아먹고 그걸 지주회사 하는 일도 없어요. 이 한진칼이잖아요. 근데 한진칼이 어떻게 해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고, 대한항공 뿐입니까? 다른 계열사들도 많이 지배하고 있죠. 다른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전환을 시켜놨죠. LG도 그렇고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편하거든. 소량의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 계열사를 다 지배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주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래야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금융자본이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음모론. 요건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어제 그랬죠. 말로는 그래. 잡아떼죠.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지. 맞아 그러겠어요? 뭐냐면 이거 합병하는 과정에 또는 합병 후에 아니면 합병 전에라도 하여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나면 구조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뭘 안 해. 안 하기는 뭘 안 해. 왜 거짓말들을 해 이렇게. 해고는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구조 조정에 의한 대량의 해고가 일어날 거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해고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일종의 기업으로 비유를 하면. 그럼 즉 다시 말하면 뭐야? 맨 꼭대기에 최상단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일반 그 LG 그룹이나 이런 민간 그 기업 그룹처럼 비유를 하는 건데요. 맨 꼭대기에 산업은행이라는 지주회사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한진칼이라는 자회사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대한항공이라는 손자 회사가 있어요. 그또 바로 밑에 아시아나항공이란 증손 회사가 있다.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합병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갖고 수직 계열화를 쫙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배 구조를 일원화 시켜놨다. 이렇게 되면 뭐가 편해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예? 진짜 막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수틀리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인력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일반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그룹의 비유를 하자면, 뭐 한진카를 대표이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적항공사가 이제 드디어 국유화가 됐다. 국유화 뭐예요?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라 것. 더 이상 민간 기업이 아니야 이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저는 그 구조조정에 의한 어느 정도, 뭐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현재 보면 대한항공의 그 총 직원이 약 18,000여 명이 있습니다. 더럽게도 많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총 직원이 현재 약 9,000여 명, 한 50% 정도 되죠. 대한항공에 비교하자면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진짜 인수합병 일어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합쳐져. 그러면 18,000명 플러스 9,000명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무려 27,000여 명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중복되는 겹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업무가. 왜? 둘 다 항공사잖아. 항공사 일을 하는 게 업무가 다 비슷비슷하지. 예? 이거 다 비용이야, 인건비. 예? 어떻게 해고가 안 일어납니까, 전혀. 예? 그리고 겹치는, 더구나 겹쳐. 뭐가, 국제 노선이 아마 겹칠 거예요. 겹치는데 그걸 굳이 뭐하러 계속 그걸, 갖고 있겠습니까? 노선을 또 일부 노선을, 국제 노선을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원도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합니다. 정말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이게.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국가도 피해자야. 우리 국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행기 그냥 티켓 그 몇백만 원 주고 그냥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정작 당사자인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이 항공사들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예요. 왜 그러냐? 응? 이거 보세요. 산업은행이 아까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 한진칼에다가 얼마를 지금 들이딥다 부을 거라고 그랬어요. 8천억 들여 붓겠다고 그랬잖아요. 8천억이 누구 돈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야? 우리가 낸 세금이야.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예? 그 세금 또 여기다 꼬라박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또 그런데 막말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결국에는 인수합병이 돼갖고 하나로, 물론 뭐 이제 나라 것이 돼버리다시피 했으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항공사를 완전히 다 날려버리지 않겠죠.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이 뭐 화이자에서 얼마 전에 뭐 개발했다고 그랬고 뭐 지금 뭐 떠들썩해갖고 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증시도 지금 코스피가 2,500을 넘질 않나? 제가 보기에 미쳤어. 그냥 완전히. 예? 날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행에 대한 그 수요는 지금 잠재적인 수요는 있는데 실질적인 수요가 없잖아요. 여전히 막 미국도 봉쇄령 또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없어. 비행기에 사람이 안 타.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당분간은 좀 이게 항공사 실적이 좀 오르기는 힘들 거다. 당분간은. 물론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결국에는 완전 박멸이 되거나 아니면 세력이 극도로 약화돼서 우리와 공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만약에 이게 근데 생각보다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예? 돈을 계속 들이딛다 부어야 돼.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계속 부어야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돈이 또 누구 거?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뭐야. 그 한진그룹을 창업한 회장님 있잖아요. 조양호 회장님 말고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은 2세고 1세. 그분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중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조중건 1세대 창업한 창업주. 그분이 그 난리통에 그 고물딱지 그 고물 트럭 하나 갖고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그룹으로 운송 전문 회사로 한전을 키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라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나라한테 국가한테 뺏겨 버리는 거야. 이거 기업을 그냥. 예? 한진그룹 한진칼의 주인이 누구다? 국가입니다. 정부야. 산업은행이야 이제. 얼마나 땅을 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창업자분이 생각하시면 자다가도 그냥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날 지금 그런 지경이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어서 또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가 그 어제 이렇게 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끝까지 갈지 물론 뭐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가기야 가겠죠. 이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죠, 물론. 근데 좀 걸림돌이 있다.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정위, 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업 결합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다. 심사를 해. 그래서 이걸 승인을 할지, 즉, 허락을 해줄지 아니면 안 돼, 하지 마. 뭐 이렇게 막을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합병에 대해서. 두 회사를, 즉,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관련해서 심사를 할 건데, 여기에 통과가 돼야 돼요. 여기에 관건은 뭐냐?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넘어야 할 산. 두 번째, 한진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영권 분쟁 상태잖아요. 경영권에 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뭐 산업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드는 거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 돈을 계속 날릴 수는 없으니까 산업은행도 이미 거기다 꼬라박은 게 얼만데 아시아나항공에다 빌려준 돈이 얼만데 그거 다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잖아 은행. 예? 뭐 그런 면을 또 생각하면 일부 이해는 하는데 좀 너무 노골적이다. 어떻게 보면 남의 집안에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내미 그냥 치고받고 박 터지게 싸워. 저게 가족이야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 남의 집 구석에다가 나 그 방 하나만 좀 내줘 그래갖고 방 하나 딱 그것도 안방. 왜? 한진칼의 최대 주주가 이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주요 주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간 방 하나만 내주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냥 짐을 잔뜩 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남의 집안 싸움에 껴들어서 같이 싸우고 앉았는 거야, 그냥. 예? 그런 꼴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죠. 그래서 이게, 예? 지금 현재 삼자 연합,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약간 잠잠해진 좀 소강 상태인데 뭐냐면 이게 지금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실현이 되면은요 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일단 산업은행이 약 9.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 관련해서 있잖아요. 친인척이라든가 우리 편, 야, 내 편 일로 모여라. 그래갖고 조원태 회장 편이 전체 지분율이 41.1%예요. 근데 이게 쪼그라듭니다. 바짝 쪼그라들어. 얼마로? 37.7%로 확 쪼그라들어 버리고요. 삼자 연합 팀이 있잖아요, 또. 응? 지금 현재는 거의 최대 주주나 다름이 없죠. 강성부 펀드가 이끄는 삼자 연합 팀. 여기에 총 지분율이 현재 46.7%인데 이게 산업은행이 들어와 버리면 41.7%로 또 확 쪼그라져 버려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은행이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 조원태 회장 편을 들 가능성이 높냐? 삼자 연합팀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냐? 이건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짐작할 수 있다. 조원태 회장 측 편을 들어줄 이유가 상당히 있다. 들어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을 합쳐버리면, 즉 37.7% 플러스 9.7%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분율이
46.7%가 돼갖고 삼자 연합팀 41.7%에 약 6% 지분이 앞서죠. 즉 6%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또 음모론이고 말하기 좀 조심, 이러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까도 얘기했고 또 강조하지만 왜 굳이 산업은행 중간에다 한진카를 끼워가지고 한진카에다가 저렇게 8천억을 들이붓냐. 대한항공에다 다이렉트로 그냥 부으면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모종의 거래, 분명히 뭔가 딜이 있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그 1차 매각 실패, 아시아나항공 팔으려고 했는데 정몽규 회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셔갖고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미쳤냐, 내가 저걸 왜 사냐 이래갖고 안 사 이렇게 돼갖고 불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사람을 좀 알아봤답니다. 다른 그 기업을 한 5군데를 알아봤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인수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걸린 게 대한항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100% 좋아서 자발적으로 와 굿이야 그래갖고 알았어요 우리가 인수할게요 그랬겠습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골치가 아프고 경영권 분쟁 붙었잖아. 그리고 좀 지분율도 밀려요. 삼자연합한테 밀리고 있어. 이러다가 경영권 다 뺏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야.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백기사를 찾고 있을 거야. 분명히 찾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야 그럼 우리가 대신에 경영권 분쟁할 때 니네 편에서 서줄게. 우리가 백기사 해줄게. 대신에 니네가 내가 돈 거기다 8천억 일단 한진칼에다 넣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계획을 쭉 설명해 줬겠죠. 설명해 주니까 대신에 니네가 그럼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뻔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제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고 추측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 어디 가서 잘못 말씀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랑 조원태 회장이랑 만나서 분명히 이런 거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추측, 짐작일 뿐이다. 자, 끝으로요. 끝으로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이상하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부 계획대로 이게 실현이 됐을 때 그러면 혹시 파급 효과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즉 부작용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급 효과는 독과점 상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독과점 뭐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양대 대형 항공사가 꼴랑 2개밖에 더 있습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근데 이 둘을 합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독과점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독점이야. 독점 그냥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고 나서 보면은요, 이 항공기 업계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유율. 그게 50%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업종이 됐건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시장의 전체 시장 점유율 중에서 50%,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그걸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불러요. 독과점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개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항공을 타고 갈까? 아니면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갈까? 그죠? 골라야 돼.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합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어디가 그나마 좀 더 싼지 저렴한지, 그 다음에 기내 서비스가 어디가 더 좋은지, 예를 들면 기내 음식이 어디가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독과점이 되버리면 혼자 다 해 먹으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내식이 개판으로 나와. 그냥 죽이 나오네. 그냥 일반 꿀꿀이 죽이에다가 그냥 엉망진창이야, 기내식이. 그리고 가는 비행기 속도도 더럽게 느려. 여기서 예를 들면 미국까지 가는데 24시간 걸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가려면 비행기가 운영하는 비행사가 딸랑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거기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비행기 만드는 항공사는 좋은 일이죠. 예? 경쟁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싫으면 타지 마. 배 타고 가 이 자식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유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유화가 된다. 국유화가 되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국유화, 즉 나라가 소유해갖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이런
물론 이게 이제 기간 산업이긴 한데, 기간 산업이니까 더 민간한테 맡겨야죠. 예? 자, 요거는 국유화돼서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상세히 파헤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국유화가 문제인지. 예? 저 중국 보세요. 중국은 웬만한 괜찮다 싶은 기업들은 죄다 중국 정부 공산당 소유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점은 없는가?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아까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져.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도 조금 좀 그렇다. 껄쩍지근하다. 예? 아니, 우리가 낸 국민이 낸 이 세금 갖다가 남의 그 경영권 분쟁 쌈박질하는 데다가 그걸 도와주는 데 쓰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왜 도와준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산업은행이 이번에 약 9.7%의 그 한진칼 지분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원태 회장 쪽 편을 들어주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끝인데요. 이게 문제가 이걸로 해결이 안 돼. 뭐냐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빚이 지금요, 두 군데를 합치면 몽땅 합치면 10조입니다. 10조, 빚이 10조. 예? 1조도 아니고 10조예요. 그럼 공이 13개가 붙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문제죠. 예? 거지 됐어. 거지 꼴 났어요, 지금. 부채율이 2300%, 부채율이. 그리고 자본 잠식이 이미 들어갔는데요. 자본 잠식률이 얼마냐? 56%. 자본 잠식이란 용어가 좀 또 낯서신가요? 혹시 뭐냐면, 자본을 잠식했다, 자본금을 다 까먹었다. 왜 까먹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나고 있어. 팔면 팔수록 손해. 그래갖고 내가 쌓아둔 자본금에서 계속 그 영업이익 난 만큼 까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야금야금 다 꽃감 빼먹듯이 자본금을 다 까먹고 있다. 그래서 더 급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시아나항공이요. 이걸 보통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유동부채. 1년 앞에 1년 동안에 반드시 갚아야 할 빚, 그거를 유동부채라고 그러는데 유동부채가 4조 8천억이 있답니다. 4조 8천억. 예? 누군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일단 좀 제가 주저리 떠들었는데 하도 그냥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게 하도 떠들썩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블룸버그 TV 이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끝난 줄 알았지? 자, 아니 제가 녹음 마치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끝내면 안 되겠네 싶어갖고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들고자 서비스 차원에서 종목을 묻다 그냥 하나 짧게 하고 끝낼게요. SK증권 아시죠? SK증권.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 왜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 기업 분석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오로지 차트입니다. 차트. 제가 지난번에도 몇 개 얘기할 때 말로는 차트 매매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왜 자꾸 떠들까요? 제가 이상해요. 그죠? 제가 봐도. 근데 오랫동안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세요. 계속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방향이 상방으로 약간 결정이 됐어요. 오늘은 지금 한 2% 정도, 1%? 요 정도 지금 오늘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녹음하는 날짜가 지금 11월 17일 정확히 오후 2시 16분이네요. 지금 시계를 보니까 오후 2시 16분, 11월 17일. 지금 현재 1.9%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거는 괜찮습니다. 저 정도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윗방향으로 좀 방향을 이제 좀 잡은 것 같아갖고, 꼭 좀 한번 생각 있으신 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차트 매매는 큰일 난다고. 소액으로라도 한번 공부한다, 내가 연습한다, 차트 보는 연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